안녕하세요. 재무제표 파헤치기의 잔돈 사냥꾼이에요. 오늘은 우리나라 조선의 자존심, 한국조선해양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사실 한국조선해양이라는 이름보다 현대중공업이라고 아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으로 한국조선해양을 선정한 이유는 최근 10년 동안 조선산업이 굉장히 침체기였잖아요. 구조조정도 많이 일어났고요. 침체에서 벗어날 만하니까 코로나19 사태가 터져서 다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국제해사기구에서 IMO 2020으로 선박 연료유의 황함유량 상한선을 대폭 감소하는 조치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하네요. 이에 여러 해운사에서 황함유량 조건을 맞출 수 있는 LNG선, 다시 말해 액화 천연가스 추진선을 대량으로 발주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조선주가 요즘 등락이 조금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조선 산업이 현재는 어떠하고 가까운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를 수치를 보며 파악하는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봐주시길 바랄게요. 우선 한국조선해양의 기업 주가 차트를 살펴보시죠. 2020년 12월 1일에 캡처해온 사진인데 그때 당시 한국조선해양은 10만 4,500원 정도네요. 최근 5년 동안을 살펴보면은 2017년 초에 19만 9천 원 정도가 가장 높은 금액이었던 걸 알 수 있네요. 뭐 지금 가격으로 비교해 봤을 때 약 80%가 올라야 되는 수치라고 볼 수 있네요. 그러니까 주가로만 봤을 때는 지금 주가가 많이 빠졌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시가총액이 7조 4천억 정도인데 코스피 기준 약 38위를 기록하고 있네요. 또한 아랫부분에 보시면 PE 레이시오가 있는데 PE 레이시오가 지금 제 눈을 의심하게 될 정도로 높은데 346.03배네요. 굉장히 안 좋은 수치죠. 다시 말해 이 회사가 지금 벌어들이는 순이익 수준으로는 지금 시가총액만큼 벌어들이려면 약 346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선해양 산업이 얼마나 안 좋은지를 이 P 레시오를 통해서나마 간접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주가는 현대미포조선입니다. 갑자기 왜 현대미포주소를 갖고 왔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현대미포조선은 오늘 알아볼 한국조선해양의 주요 종속 회사입니다. 다시 말해 한 몸이나 다름없다고 보시면 돼요. 현대미포조선은 현재 가격이 47,700원이네요. 5년 내 최고점은 2019년 1월쯤에 67,500원을 찍은 게 최고점입니다. 그리고 P 레이시오는 한국조선해양보다는 훨씬 낮네요. 41.05배입니다. 자, 이번 한국조선해양편도 두 편으로 나누어서 업로드할 예정인데요. 오늘 시간에는 회사의 개요랑 업계 현황에 대해서 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회사의 개요예요. 연결 대상 종속 회사를 먼저 살펴볼게요. 그 아래에 보시면 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그 다음에 현대미포조선이 있죠. 이 세 개가 한국조선해양의 주요 종속 회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 끝부분에 보시면 주요 종속 회사 여부에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주요 종속 회사입니다. 지배관계 근거도 보시면 의결권의 과반수를 소유했거나 실질적인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주요 사업은 당연히 선박 건조업입니다. 그리고 현대에너지솔루션과 현대에너지솔루션 아메리카의 경우도 한국조선해양의 자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두 개 모두 태양광 모듈 산업과 관련된 기업인데 한국조선해양이 태양광 쪽으로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태양광이 좀 더 보편화되고 효율성이 높아지면 아마 배에도 설치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투자한 것이 아닐까 싶고요. 또 생각해보면 바다 위에서 태양을 피할 길이 없죠. 그만큼 에너지 솔루션 같은 태양광 모듈 판매업을 영위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조선업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리해보면 한국조선해양의 종속회사 수는 국내 10개, 그리고 해외 13개 해서 도합 23개사를 거느리고 있고요. 그 중에 말씀드린 대로 한국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그리고 현대에너지솔루션 등이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요 사업의 경우 역시 메인은 조선입니다. 그리고 해양 플랜트, 그 다음에 엔진 기계, 뭐 엔진이라고 하는 거는 조선 사업에서 만든 배에 들어가는 엔진이겠죠. 그리고 그린 에너지, 아까 말씀드린 태양광 모듈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건설 장비 부문, 이렇게 5가지 부문으로 나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의 회사들의 관계도예요. 가장 윗부분에 보면 현대중공업 지주가 한국조선해양 및 모든 회사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현대중공업 지주에서 모든 회사를 관장하고 조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중간 지주회사 역할을 하게 되는 한국조선해양은 예전 이름으로는 현대중공업이에요. 그 대우조선해양이 그 리먼브라더 사태 이후로 휘청이기 시작할 때 그 회사를 합병하기 위해서 지배구조를 좀 변화를 주었는데 그때 당시에 한국조선해양을 중간 지주회사로 만들기 위해서 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현대중공업은 신현대중공업으로 자회사로 사업을 다 내렸고요. 한국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현대미포조선, 그다음에 삼호중공업,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에너지솔루션과 같은 기업들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기업으로 새로 태어나게 된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자, 한국조선해양은 조선 자회사들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죠. 왜냐하면 지분의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고 경영권이나 그 회사의 중요한 역할들, 그 다음에 뭐 디시전들을 할 때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시면 그룹사의 조선 부문에 대해서는 현대중공업이랑 현대삼호중공업의 경우에는 대형선이랑 해양 플랜트 등을 만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현대미포조선의 경우에는 그보다 작은 중형선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왼쪽 부분의 주요 주주 현황을 보시면 우선 소액 주주 및 기타가 47.75%가 된다는 사실은 조금 놀랍습니다. 왜냐하면은 소액 주주가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 주식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주요 대기업들, 뭐 삼성전자, 뭐 신한은행, 여러 은행들을 보면은 대주주의 대부분이 외국인인 경우가 많아요. 다시 말해 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왔다는 거죠. 근데 지금과 같은 경우는 소액주주 및 기타가 아마 국내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대부분 국내겠죠. 그게 47% 된다고 하니 엄청난 비율이네요.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 지주가 30.95%를 차지하고 있어서 뭐 소액 주주들이 뭐 힘을 합쳐가지고 으쌰으쌰하지 않는 이상 현대중공업 지주가 실질적으로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은 뭐 언제나 그랬듯 9.95%, 약 10% 내외의 주주를 형성하고 있고, 뭐 우리 사주조합이라는 것은 한국조선해양에 있는 회사원들, 그 직원들이 본인들의 돈을 출자해서 만든 조합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회사의 주식을 본인들이 산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조선해양 사업부를 보시면 현대중공업 먼저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선 사업부는 약 72%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연간 매출과 신규 수주를 보면 아랫부분에 있어요. 2019년까지 부침이 있었지만 우상향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우하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뭐 그 느낌은 저뿐만인 건 아니겠죠. 그 다음에 최근에 매출이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데 뭐 정확한 방향성을 논하기에는 아직 1년밖에 안 돼서 뭐 차후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해요. 그 다음에 선종별, 즉 배 종류별 매출 인식인데요. 밑줄 친 LNGC가 그 유명한 고부가 가치선인 LPG, LNG로 움직이는 선입니다. 매출 비중이 조금 상승한 것을 알 수 있겠네요.
현대사모중공업 같은 경우는 탱커와 LNGC, 그 다음에 현대미포조선은 PC의 매출이 소폭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네요. 요즘 IMO 2020으로 효자 역할을 하게 될 종목은 가스선인 LNG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IMO 2020의 황함유량 상한선을 지킬 수 있는 신형선은 가스선이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또한 가스선과 함께 큰 고부가 가치를 내고 있고 우리나라의 효자 종목으로 일컬어지는 게 탱커선 VLCC입니다. 그 다음에 컨테이너선과 군함 등이 있겠네요. 그 다음에 해양산업부의 경우는 해양 플랜트는 약 10%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조선 사업 부분이 72%를 차지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비하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네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부유식 설비의 사진인데, 규모가 너무 커서 한번 사진 가지고 와봤습니다. 엔진 기계 사업부의 경우에는 전체 매출의 17%를 차지하고 해양 플랜트보다는 약 1.7배 큰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래 연간 매출 및 신규 수주를 살펴보면 이것 또한 우하향 곡선을 그리다가 2019년도부터 반등을 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모습이 지속될지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현대중공업의 월별 신규 수주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있는데요. 2019년의 경우에는 43척의 배, 그리고 6,128 100만 불의 수주를 했어요. 근데 2020년의 경우에는 10월 달까지밖에 안 나왔지만 22척에 2,780 단위는 100만 불이네요. 그러니까 11월 달, 12월 달에 약 20척의 배를 더 수주를 하고 금액의 경우에서도 약간 3천에서 4,100만 불 이상을 더 수주한다면 작년과 비슷하겠지만 아무래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2020년에는 아마 2019년보다 월별 신규 수주나 그 매출액이 훨씬 더 적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현대사모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의 신규 수주도 살펴볼게요. 미포조선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밑에 월별 신규 수주에 보면은 미포조선의 경우도 2019년에는 66척, 그쵸? 근데 올해는 10월까지는 47척, 3호의 경우도 2019년에는 38척, 그리고 올해 10월달까지는 4척밖에 못했네요. 그러니까 신규 수주량이 많이 떨어진 것을 알 수 있죠. 이거는 사실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안 좋은 시그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월별 신규 수주가 계속 쌓여야지 그 기업이 계속해서 배를 만들고 그 다음에 고객에게 인도하는 과정이 이루어질 텐데 지금 올해 10월 달까지만 봐도 신규 수주가 확연히 줄어들었다는 것은 이것이 좋게 보면 바닥을 찍었다는 뜻이 되기도 하지만 나쁘게 보면은 내년에 정말 더 분발하지 않으면 회사가 조금 영업이익을 더 까먹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들 수도 있겠네요. 자, 2020년 3분기를 보면 조선 매출의 경우 약 2조 8천억 원,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789억 원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좀 신기하죠? 매출이 2조 8천억 원, 즉 3조 원에 가까운데 영업이익이 789억이면 3%가 채 안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원가가 너무 높은 비중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고부가 가치라고 하기에는 매출 대비 원가가 너무 높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고요. 그 아래로 해양 플랜트의 경우에도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총계를 봐도 2020년 1분기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회사별 매출과 영업이익이 어땠는지도 살펴보면은 2020년도 3분기를 보면 한국조선해양의 경우 매출이 약 400억 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17억 원으로 영업이익률이 한 마이너스 28.8%에 달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삼호중공업의 경우도 매출은 8,920억 원에 영업이익은 111억 원에 불과하고 이익률은 1.2%에 불과합니다. 올해 2020년도 목표 대비 실제 얼만큼의 신규 수주를 했는지 보여주는 표인데요. 현대중공업의 경우 52.6%, 미포조선은 75.8%, 그 다음에 삼호중공업은 20.8%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조선 부문에 보시면 맨 아랫부분에 목표치 대비 실제 한 것은 48% 정도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신규 수주 추이에 대한 것을 2001년부터 2020년도까지 그래프로 표현된 것을 가지고 왔는데 2007년도까지만 보면은 엄청난 성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2009년 때, 리먼 사태 때 아주 급격하게 폭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회복을 많이 했는데 다시 또 주춤해서 지금 2019년에는 2007년 대비 반토막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거의 바닥을 찍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이런 추세가 굳어진다면 조선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생각을 잠깐 하게 됐습니다. 조선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은 맨 아래 보시면 현대중공업 그룹이 약 18.2%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룹 기준으로 보면은 세계 1위입니다. 그 다음이 대우조선해양 9.0%를 차지하고 있고요. 시장 점유율이.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이 4.6%, 그 다음에 중국 기업들 3개가 약 한 12% 정도 차지하고 있네요. 일본 같은 경우는 뭐 한 4.8% 정도 차지하고 있네요. 10위권 내에서는. 글로벌의 그 새로운 배에 대한 수요가 2011 왼쪽 표를 먼저 보시면 신규 발주 추이를 보면은 일단 추세가 똑같이 하향 추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지금 배 신규 발주 추이가 절대 올라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LNGC의 경우에도 일부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코로나19와 그러한 외부적인 영향이 더 큰 거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주요 환경 규제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IMO 주요 환경 규제 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환경에 대해서 2020년까지 전 세계의 황사나무를 0.5%까지 낮춘 배를 띄어야 하고 이산화탄소인 CO2를 보면은 에너지 효율 지수인 EEDI를 마이너스 20%까지 감축해야 된다고 하네요. 따라서 이러한 규제는 새로운 배를 발주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앞으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희망적인 뉴스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우조선해양 합병 이슈인데요.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과의 합병 이슈는 굉장히 오래된 이슈입니다. 그 진행 과정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시면 한국조선해양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것 같아 준비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2009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부터 주가가 폭락을 하기 시작하고 위기가 감돌기 시작했죠. 이때 당시에 산업은행에서 막대한 자금으로 그 파산 위기에 처한 대우조선해양을 살려주었고요. 지금까지 산업은행이 약 56%의 주식을 갖고 있고 최대 주주인 상태로 이어져고 있습니다. 거의 국가에서 운영하는 조선사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 산업은행은 이제 이 회사에서 지분을 털고 그 지분들을 외부 기업들에게 팔아서 이제 민영화를 시키길 원하는데 그 우선 협상 대상자가 돌고 돌아 이제 현대중공업이었죠. 구현대중공업. 그 중공업이 한국조선해양을 인수하기 위해서 그 지배구조를 바꿨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조선해양이 되고 현대중공업에서 하던 거를 자회사를 새로 만들어 거기를 이제 신현대중공업이라고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왜 한국조선해양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려고 했을까요? 말 그대로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빚들이 성사가 되면은
전 세계 조선사 중 압도적 1위가 됩니다. 뭐 규모로 하면은 전 세계 30% 이상을 차지하게 되고요. 그 통합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진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뭐 거래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산업은행이 보유한 대우조선 주식 전부를 한국조선해양에 출자합니다. 그럼 그 출자 대가로 돈을 줘야 되는데 그럼 산업은행에다가 상환 전환주 1.25조 원과 보통주 600만 주 정도를 발행해서 주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한국조선해양 아래에 대우조선해양이 자회사로 편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과 같이 3호, 뭐 현대중공업, 미포, 대우조선 이렇게 뭐 나란히 배치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재편을 하면은 그림과 같이 되고, 근데 문제는 이게 우리나라에서 오케이가 된다고 해서 세계 최대 조선소가 되는 게 아니고요. 독과점법에 따라서 EU나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 등 그 여러 관련 국가들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 코로나19로 독과점 관련 심사가 딜레이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까지 기업 결합 승인은 카자흐스탄이 유일합니다. 뭐 카자흐스탄이야 뭐 결합을 하던 안 하던 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벌써 기업 결합 승인을 낸 거라고 보여지고요. 문제는 EU나 일본에서 뭐 자신들의 이해관계랑 타산을 따져봤을 때 이 두 큰 회사가 합쳐서 자이언트 회사가 되는 게 뭐 불이익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고 해줄 텐데 뭐 아직까지는 결론이 안 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국조선해양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해당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면서 기업이 과대평가되어 있는지, 미래 성장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